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수면제의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주치의한테 가서 수면제 처방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 수면제를 먹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워낙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은 사실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 에피소드를 통해서 혹시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제 방송 끝나면 정확하게 성분명이 뭐고 용량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오늘 제 방송 내용을 잘 주지하셔서 다음번 주치의 선생님 만나실 때 꼭 그 부작용에 대한 상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졸피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졸피뎀을 가장 많이 썼고 그리고 또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또 졸피뎀에 대한 또 어떤 그 요즘 괴담이라 해야 되나? 그런 또 공포심도 갖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졸피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졸피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졸피뎀 먹고 밤에 누가 자살했다, 졸피뎀 먹고 그 나이트 워크라 그러죠. 혼자 그 몽유병이라 그러나요? 막 걸어다니는 거. 근데 다음날 전혀 몰라. 그런 부작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목격한 부작용은요. 졸피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지러움증이에요. 노인들이 졸피뎀 먹고 많이 넘어지거든요. 졸피뎀을 먹게 되면요. 이 그 몸의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졸피뎀이 무서운 점은 먹고 나면요. 20분 내로 바로 그냥 아주 작용이 굉장히 빨리 오고 아주 처음 한두 시간 정도 굉장히 그 작용이 세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노인들, 노인 아니더라도 요즘 50대 이후들 밤에 어떤 또 문제가 있죠. 불면증 다음으로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소변 자주 보잖아요. 그걸 녹추리아라 그래요. 그럼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졸피뎀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일어나서 가다가 넘어져요. 예. 그래서 막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졸피뎀 때문에 이 졸피뎀이 노인들의 그 낙상, fall 리스크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여자의 경우는 10mg 안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5mg. 물론 제 환자 중에 아주 일부 자기는 10 아니면 안 된다 10mg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봐왔기 때문에 쓰는 거지만 여성 환자들은 특히 이 졸피뎀의 그 어지럼증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그 섰을 때 이렇게 몸의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졸피뎀으로 인해서 낙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평소에 내가 잘 넘어지고 어지럼증 있는 환자들한테는 저는 졸피뎀은 무조건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불면증도 치료해야 되지만 한번 넘어지게 돼서 잘못해서 머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여기 골반에 골절되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졸피뎀 쓸 때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 할머니들에게 쓸 때는요 졸피뎀은 처음에는 한 5mg 정도 어떨 때는 그냥 2.5 절반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작용 주의 딱 해줘야 됩니다. 그 케어기버한테도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해주고 환자가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담을 한 상태에서 그 약을 먹었을 때 환자가 조심하잖아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지 조심해야 되고 이거 먹고 너무나 어지러웠다면 주치의한테 가서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전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피뎀을 먹고 이제 밤에 일어나서 어떤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제 환자 중에 저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 근데 그런 리포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졸피뎀을 먹고 운전을 했대요. 밖에 나가서.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 사고가 안 났대요. 또 어떤 사람은 졸피뎀을 먹고 밤에 일어나서 요리를 했대요. 그러면 가족들은 알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저 사람 배고파서 요리하는 줄 아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슬립 스테이지가 한 3나 4 굉장히 깊은 수면일 때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게 일어난다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졸피뎀을 먹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나면 그건 모르죠. 그 옆에 룸메이트가 있거나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졸피뎀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있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졸피뎀 부작용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런 위험이 어떤 경우에 증가되게 되느냐, 그에 대한 제가 오늘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평소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겐 졸피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서 이러한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두 번째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있는 분들, 예, 마약성 진통제하고 원래 벤조 계열이나 졸피뎀 섞을 때 어떤 드러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평소에 어떤 정신과적인 약을 먹는 사람들, 예, 졸피뎀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의사랑 상담해서 하셔야 되고, 내가 평소에 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저는 수면제 굉장히 제가 꺼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처방 안 해주게 될 것 같고, 차라리 그 사람의 근본적인 그 정신과적인 문제를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뭐 졸피뎀을 처방하든가 해야지, 그냥 덥석 그냥 졸피뎀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정신병이나 혹은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정신과 약하고 어떤 충돌에 의해서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졸피뎀이 그렇게 안전한 약 같지는 않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이 졸피뎀하고 술 같이 먹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졸피뎀 먹고 술 먹는 사람들, 예, 졸피뎀 부작용 더 커지고요. 낙상 위험 더 커집니다. 절대 알코올 종류하고 이러한 그 수면제는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졸피뎀에 대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는 그래서 졸피뎀의 그런 어떤 그 어지럼증 부작용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존의 수면제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나온 수면제 중에서 가장 그 어드밴스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렉신 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이포탈라머스 희상하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희상하부에 오렉신 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오렉신이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이것도 신경 전달 부진인데, 이게 뇌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식욕, 왜 밤에 잠 안 자고 갑자기 막 라면 먹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분명히 뇌에서 오렉신 작동한 겁니다. 근데 이 오렉신이 이 리워드 센터에도 연관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도파민의 그 중독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뉴클리어스 액큐멘스인데, 이 오렉신이 여기도 관여를 해. 그러니까 밤에 눈이 말똥말똥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들, 예, 이거 오렉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약이 나왔냐? 이 오렉신을 블로킹하는 약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벨솜나라는 약이 나왔거든요. 수보렉선트라는 약입니다.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벨솜나를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써봤죠. 벨솜나를 써보니까 이 약의 장점은 일단 졸피뎀에서 보이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그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벨솜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음날까지 졸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좀 방광기가 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5mg, 10mg, 20mg 나오는데 20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처음부터 20 썼다간 다음날 아마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mg도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센 것 같고, 한 5mg 정도 써보고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5 아니면 10 정도를 쓰는데, 이 벨솜나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수면제 중에서는 제일 진보된 것 같아요. 일단 벤조 계열 아니고 졸피뎀 아니죠. 그 다음에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이 기전이 상당히 재밌어요.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잔다. 그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식욕이 없어지겠지.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죠. 참 재밌어요. 밥을 먹고 싶으면은 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 식욕하고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뉴클리어스 아큐멘스가 이게 도파민에 이게 바로 쾌락 회로인데, 여기에 주로 관여되는 게 뭐냐? 섹스,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도박, 뭐 그런 거. 하여튼 자극적인 거는 전부 이 뉴클리어스 아큐멘스의 도파민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 도파민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오렉신 그 단백질이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으면 그 리워드가 되지. 내가 라면을 먹고 싶다, 라면을 먹으면 그냥 밤에 잠 안 자는 사람들 뭘 먹잖아. 그래야지 잠을 잔다. 그러면 오렉신 활동이 너무 커서 그래. 그 사람들한테 만약 벨솜날 주면 어떻게 돼? 밤에 식욕이 싹 없어지고 잠을 잘 수 있겠죠. 근데 이 약이 다음날 좀 피곤한 거, 그게 이제 단점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죠. 아주 비싸요. 이건 진짜. 예, 보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보험 없는 사람들 캐시 내고 하려면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한 400~500불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달치가. 예, 아주 비싼 약이지만 아주 제가 요즘에 아주 강력 추천하는 약이 벨솜나입니다. 예, 일단 그 위험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혹시 졸피뎀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한번 벨솜나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직까지는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졸피뎀의 그 낙상 위험도 없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안전한 그 수면제들이 요즘 FDA에서 승인해줘서 참 환자들에게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의 원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불면증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행동,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어떤 그 잘못된 생각으로 화를 잘 낸다든가, 그러면 자꾸 콜티졸이 나오니까 잠을 못 자게 되죠. 이런 것도 한번 심리 상담 치료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교정해서 행동까지 교정을 해서 약 안 쓰고 불면증 치료할 수 있는 CBT, 저는 CBT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약 쓰지 마시고 CBT로 치료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가 있고, 행동을 바꾸면 바로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진리, CBT.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단점이 뭐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환자를 하나 붙잡고 CBT 하려면 30분 걸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다 이 말이에요. 이 유튜브가 바로 제 환자들에게 드리는 CBT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이 CBT 덕을 많이 봐요. 환자들 오래 기다릴 때 제 유튜브를 딱 틀어주고 이거를 들으면 환자들이 그냥 제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CBT, 또 제 환자가 아닌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야, 장항준 강의를 듣고 내가 불면증이 뭔지 알게 됐다. 왜 내가 성격을 곱게 먹어야 되는지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이 생겨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제 오늘 이 에피소드는 성공한 겁니다. 제 모든 의도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저는 과업이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